툴콜링이라는 것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LLM이 요청하거나 불러온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전에도 동일하게 존재했지만 대중화되는 과정이고 일반적인 그 데스크탑 앱이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클로드 같은 데도 쉽게 붙일 수 있다라는 게 MCP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CP의 툴콜링이라는 부분이 점점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쉽게 나만의 레그를 만든다거나 나만의 엑셀 파일 분석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앞으로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LLM이 내가 원하는 용도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조금 더 간단해진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비개발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템플릿을 좀 잘만 만들어 놓으면 커서나 이런 툴을 활용해 가지고 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AI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탐구하는 팟캐스트 평범한 사람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만의 AI 비서 에이전트 시대의 시작,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현재 스타트업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히로의 시스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현호님을 모시고 두 번째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백엔드 개발자로 직무를 가지고 있는 손현호라고 합니다. 현재 히로의 시스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의 인지적 자원을 아껴주기 위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지난주에 촬영하고 바로 이어서 좀 두 번째 좀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좀 단기간에 저희가 이렇게 일정을 잡고선 좀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현재 클로드의 MCP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어떻게 네. 좀 사용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분을 모시고 좀 빠르게 좀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좀 굉장히 좀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이 지금 거의 조회수가 한 8천 가까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영상도 링크로 걸어둘 테니까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클로드의 MCP가 어떤 개념이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봤는데요.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 주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화면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MCP라는 것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프로토콜의 정의를 조금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토콜이라는 건 결국에는 공통된 규약에 가깝잖아요. 이 규약이라는 건 화면에서의 언어로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라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해야겠죠. 그리고 삼성 회장님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대표님과 얘기를 하려면 만약에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럼 저라는 사람이 이분들과 얘기하기 위해서는 영어도 알아야 되고 한국어도 알아야 되고 일본어도 알아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프로토콜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쩌면 현 세계에서는 영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공통된 언어를 정의하게 되면 제가 알아야 되는 건 이 공통된 언어만 알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나 이재용님이나 그 손정희 대표님과 다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프로토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MCP라는 건 결국에는 이 여러 LLM이 그 다양한 앱들과 소통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듯이 노션과 그록, 제미나이, 클로드, 챗GPT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노션은 그록을 위한 도구를 따로 만들어줘야 되고 제미나이도 따로 만들어줘야 되고 각각 따로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 공통된 도구를 하나로만 만들면 우리가 이 노션 이 GPT부터 해가지고 클로드, 제미나이, 그록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MCP 도구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서로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MCP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쉽게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많은 LLM 서비스나 저런 생산성 툴을 사용해 보면서 하나하나 이게 연결하고 이 호출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비개발자분들은 특히나 더 접근하기 좀 어려웠다면 좀 MCP가 등장하고 나서 저렇게 하나의 공통된 언어를 바탕으로 이제 누구나 쉽게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맞아요. 비개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코드 몇 줄만 붙여넣기 하면 이제 클로드나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MCP를 호출해서 LLM을 더욱더 파워풀하게, 지난번에 나와주셔서 이야기한 것처럼 위임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도 좀 와닿았던 게, 기존의 LLM이 한계점들이 명확히 있었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남들 더 전문성 있는 그런 서비스들에게 위임을 해서 그 LLM의 성능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개념이 좀 MCP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지금 순간에는 굉장히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희가 좀 빠르게 좀 컨텐츠로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좀 지난번에는 저희가 소개했던 게 네이버 데이트 플래너를 네. 소개했었고 또 어떤 걸 소개했었죠? 유튜브 분석하는 도구를 소개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네네네. 그렇게 좀 몇 가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그 퍼플렉시티도 한번 좀 소개해 드려보긴 했죠. 네. 그래서 기존의 클로드가 이제 웹 검색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웹 검색이 물론 뭐 네. 외국에서는 지금 가능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 그 배포가 안 됐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제 퍼플렉시티나 뭐 더 브레이브 같은 네. 이제 MCP를 호출해서 이제 웹 검색이 가능한 클로드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잘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내가 클로드의 데스크탑 앱에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봤다면 오늘은 좀 남이 만들어진 MCP뿐만 아니라 좀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업무에 필요한 나만의 어떤 커스텀된 MCP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어디까지 좀 기능 구현이 가능한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해 오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MCP라는 게 결국에는 툴콜링 도구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툴콜링이라는 것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LLM이 요청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불러온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전에도 동일하게 존재했지만 이 대중화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데스크탑 앱이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클로드 같은 데도 쉽게 붙일 수 있다라는 게 MCP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CP의 툴콜링이라는 부분이 점점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쉽게 나만의 레그를 만든다거나 나만의 엑셀 파일 분석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LLM이 내가 원하는 용도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해진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그 진행하기에 앞서 좀 사전에 저희가 사전 미팅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리고 또 지금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LLM을 쓰면서 뭔가 이게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발자분들도 사실 그 LLM 자체에는 붙이기 어렵다 보니까 뭐 따로 API를 호출해가지고 네. 자기가 어떤 뭐 랭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모델들을 붙였다면 아니면 뭐 챗GPT에서는 GPT스의 뭐 API를 액션스의 API를 붙여서 이렇게 활용하거나 뭐 클로드에서는 프로젝트가 API가 연동이 되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안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API의 형태로 이제 LLM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붙이는 경우가 없었는데 클로드는 그 지금 가장 최신의 모델의 이런 다양한 이제 MCP들을 통해서 이제 외부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게 LLM의 정말 그 가능성을 기존에는 레그가 좀 부족해. 뭐 아니면 뭐 이게 뭔가 메모리가 정확히 내가 내 데이터를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사실 이런 LLM 그 업체들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이상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는 거에서 정말 LLM의 이제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졌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또 좀 이야기해 주실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물론 이렇게 유튜브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렇게 뭐 정지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데이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갖고 와서 이 LLM의 성능을 바탕으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시각화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네. 정말 이제 LLM 모델만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거는 배워야 될 어떤 스킬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좀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해 주신 내용들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MCP가 주는 가치를 먼저 설명해보고 그것을 한번 직접 구현해보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우선 MCP가 주는 가치라고 한다면 지금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계속 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툴에 통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하나일 거고 그것 덕분에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그냥 코드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다가 두 번째가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 MCP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고 싶은데 MCP 사례 중에 블렌더라는 걸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이 그냥 클로드로
요 3D 모델링을 자동으로 해준다거나 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이외에서도 피그마 같은 거랑 연결해서 자동으로 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요소들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 블렌더라는 건 3D 모델링을 하는 전문 툴이잖아요. 그리고 이 전문 툴은 시기에 따라서 메인이 되는 툴이 바뀌기도 하고, 예를 들면 프리미어 프로도 마찬가지고 이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 이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지기 어렵단 말이죠. 다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편집할 거야 라는 목적성,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인터페이스를 익히지 않아도 이 MCP를 연결하게 되면 요 클로드에 그냥 그 줄글만 쓰더라도 자동으로 편집을 해주거나 자동으로 모델링을 해주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문 툴을 익힐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장점이 추후에는 생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도 약간 이 부분 사전 미팅을 하면서 좀 놀랐던 게, 와, 이제는 툴을 배우는데 완전히 어떤 방식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기존에 사람들이 어떤 툴을 배울 때 그 매뉴얼을 익히고 그 사용성을 익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다면은 LLM이 그걸 이미 다 학습을 네. 했거나 아니면 학습을 시키면은 네. 얘는 그거에 대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어떤 매뉴얼을 탐지한 상태에서 사람이 원하는 어떤 과제를 줬을 때 수행할 그쵸. 수 있는 수행력이 저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세상이 열렸다라는 네. 약간 스파크가 딱 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꼭 배워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블렌더 소개해 주셨는데 블렌더뿐만 아니라 뭐 노션이나 뭐 옵시디언이나, 사실 그렇죠. 옵시디언을 저희가 한번 부셔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네. 배우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죠. LLM은 그걸 이제 학습을 시켜서 내가 이런 걸 메모를 작성했는데 이거를 뭐 옵시디언이 어떻게 해줘 이렇게 했을 때, 뭐 노션도 마찬가지지만 네. 기존에 이런 툴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갔는데 LLM은 이걸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만 할지만 맞아요. 태스크를 주면은 얘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생산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개념적인 부분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툴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러니까 다 대응할 수 있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쩌면 LLM이 인간과 툴들 사이의 MCP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우선은 일단 먼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위키 MCP라고 만들었는데, 이 위키 MCP가 뭐냐면 위키피디아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라는 홈페이지는 뭐 나무위키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요소의 검색이나 이 검색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걸 배경으로 LLM이 그 데이터를 분석해 주거나 하는 이 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만들게 된 이유는 레그라고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검색을 통해서 LLM의 성능을 증강시키고 그 증강된 LLM의 성능을 통해서 제너레이션 하는 게 레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색을 통해서 해온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챗GPT의 웹서치 같은 것, 기능 같은 것도 그렇고 펄플렉시티도 마찬가지고, 이 결국엔 검색이 달려있는 게 사실 저는 레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색을 통해서 LLM을 증강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은 챗GPT의 검색이거나 펄플렉시티의 검색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 소스에서 검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소스를 검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위키피디아를 연결함으로써 할 수 있었던 일은 위키피디아의 내용을 기반으로 레그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레그를 만들어냈다라는 의미는 위키피디아 말고도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에 대한 내용에 이렇게 그 MCP를 붙여놓고 서치를 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소스를 제한하고 그 제한된 데이터 소스에서 레그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이게 쓰는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코드 한 줄 없이 이 레그를 구현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직접 내가 만들어야겠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와야겠다라는 입장에서는 조금의 학습은 필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데이터 소스에서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미래를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LLM에 이제 웹서치 기능이 가능하니까 이 질문하면은 나무위키에서 뭐뭐 갖고 와줘라고 하면은 갖고 와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웹상에 있는 다양한 정보와 이렇게 섞여버리면서 이제 네. 오염되거나 약간 하는 그런 그렇죠.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딱 원하는 어떤 뭐 나무위키면 나무위키, 아니면은 뭐 네이버, 만약에 내가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쿠팡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뭐 쿠팡의 데이터나 아니면 네이버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이버 쇼핑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는 딱 거기에 필요한 그 API만 호출을 해서 가져오게 한다면 좀 더 오염되지 않은
정확도 높은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딱 내가 찾고자 하는 사이트의 정보를 되게 딥다이브해서 크롤링해서 가져와서 네. 정확한 정보를 가져와 준다면 LLM이 좀 더 뛰어난 답변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 MCP를 제작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작하기 전에 RAG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RAG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챗GPT 같은 이 LLM 모델들은 챗GPT 같은 경우에 2023년 4월경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되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때문에 챗GPT한테 오늘 날씨가 어때? 혹은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정상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 챗GPT는 2023년 4월까지의 데이터만으로 학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LM은 특정 이후의 지식을 알 수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RAG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 화면은 펄플렉시티의 화면인데, 펄플렉시티도 마찬가지고 챗GPT도 마찬가지고 웹 검색을 지원하잖아요. 웹에 있는 내용, 학술 논문에 대한 검색 내용, 소셜 검색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 검색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LLM이 알고 있는 지식 내용을 향상시킨 다음에 증강시킨 다음에 증강시킨 LLM의 성능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응답값을 생성해줘라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AG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검색을 통해서 LLM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생성하라 라는 기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챗GPT나 펄플렉시티 같은 요 웹 검색, 그러니까 이들이 제공하는 검색은 그들이 제공하는 검색 엔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원하지 않는 내용을 통해서 이 성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그 결과값도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MCP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해결해 볼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네이버 학술 정보에 대한 검색을 하는 MCP를 오늘 만들어 볼 겁니다. 이 네이버 학술 정보에 대한 검색을 하는 MCP를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점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소스, 네이버 학술 정보라는 데이터 소스에서 검색해 와서 이 LLM의 성능을 향상시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소스를 바라봐서 결과값을 낸다는 점에서 조금 더 쉽게 저희가 다양한 검색 소스를 붙이고 이 RAG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해야 될 것은 MCP 만들어 보기입니다. MCP 만들어 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Git과 Node.js 다운로드를 해야 합니다. 왜 Node.js냐라고 하면 제가 제공드릴 MCP 제작하기 위한 그 템플릿은 그 타입스크립트 환경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Node.js를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Git 다운로드에 들어가셔서요, 자신의 그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ode.js에도 들어가서 이 LTS Node.js 다운로드로 그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 그 git 클론을 해야 되는데요. 이 git 클론이라는 말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가져오겠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보시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파워쉘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어주셔야 되고, 맥의 경우에는 터미널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기본 앱이기 때문에 각자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찾아주시고 나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조금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창이 뜰 거예요. 이 글씨를 쓸 수 있는 창이 나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git 클론 하고 여기서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잠시만요. 이미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git 클론하고 이 내용을 실행해 주시면 ls라는 걸 해보시면 현재 화면에 MCP 템플릿 타입스크립트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런 폴더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도 직접 찾아가 봐 주시면 거기 폴더가 생겨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cd MCP 템플릿 타입스크립트라고 하시면 이 화면에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 리드미 부터 해가지고 각각의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공해 놓은 템플릿이라고 할 수 있고요. 먼저 이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저희가 코드를 수정하고 만들 수 있는 코드 에디터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요. 코드 에디터는 그냥 저희가 글을 쓸 때 메모장 같은 걸 키는 것처럼 코드를 수정하는 메모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부분에 가셔서 이 내용을 다운로드 끝까지 받아주시고, 네,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와 주시면요, 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운로드를 끝까지 다 받고 나시면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아까 터미널 혹은 파워쉘이 나올 거잖아요. 여기서 커서 점이라고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 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이냐 하면 저희가 미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템플릿을 코드 에디터라는 것으로 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은 툴의 이름이랑 디스크립션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게 네이버 학술 정보 검색이잖아요. 그래서 툴의 이름은 네이버 독 서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들어가냐라고 하면 클로드를 켜보시면 MCP를 추가하면 이렇게 망치 모양이 뜨거든요. 망치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름과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과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과 설명이 이름이 툴 네임이고요. 이 설명이 툴 디스크립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을 작성하시고 나시면 그 다음에 이걸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이 파일은 어디 있냐 하면 const src 아래 const라는 폴더 내에 있고요. 툴 네임스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툴 디스크립션이라는 게 나오고요. 툴 디스크립션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여기서 하셔야 될 내용이 이 설명을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 내용은 제가 미리 적어 놨습니다. 물론 이게 영어로 되어 있으면 더 좋은데 우선은 저희가 한국어로 하는 것이 읽기는 편하니까 한국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저장은 Ctrl S 아니면 Command S로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툴 네임과 툴 디스크립션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고 툴 네임과 툴 디스크립션을 지정해 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두 개를 지정해 주시고 나시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을 수정해야 되는데요. 이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은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 존재합니다. package.json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package.json을 클릭하시고 나시면 여기 이름 그리고 description, bin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이 폴더, 이 코드가 모아져 있는 이 폴더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선 이 네임을 먼저 변경할 텐데요. 이 패키지에 대한 네임, 그러니까 이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네임은 사실 저희가 학술 검색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독서치라는 이름으로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디스크립션에 대한 수정인데 디스크립션에 대한 수정은 네이버 전문 자료 검색 MCP라고 지어볼게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 빈에 대한 수정입니다. 빈에 대한 이름 안에 네임 MCP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네이버 독서치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변경되고 나면 커맨드 S를 통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저장하고 나시면 package.json 수정이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시면 거의 끝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음에 해야 될 건 펑션에 있는 API 콜러에 대한 수정과 스키마에 대한 수정, 스키마스 아래에 있는 스키마 서치 하이픈 스키마에 대한 수정, main.ts에 대한 수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빼먹고 온 게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npm 인스톨과 리로드를 한번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해도 문제가 없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토글 패널이라는 걸 누르시면 요 내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그 중에서 터미널이라는 걸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npm 인스톨이라는 것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딕셔너리에 오류가 있고요. 잠시만요. 너 왜 문제가 있니? 라고 보면 package.json을 한번 볼게요.
위치가 잘못됐네요. 이 내용은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한 칸을 더 들어와야 돼요. 한 칸을 더 들어오면 어디냐 하면 cd.mcp template typescript라는 데로 들어와야 되고, 여기가 mcp template typescrip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게 npm하고 인스톨입니다. 네, npm 인스톨을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커맨드 P 혹은 컨트롤 P를 누르시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퍽셀을 하나 누르시고요. 리로드 윈도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로드 윈도우를 하게 되면 한번 깜빡하거든요. 이렇게 깜빡하고 나면 안 되셨던 분들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에는 저희가 수정해야 될 거, 아까 다시 돌아와서 API 콜러와 스키마와 메인 파일을 수정해야 되는데, 우선 API 콜러를 먼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콜러를 수정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토글 AI 펜을 켜볼게요. 토글 AI 펜을 키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 화면에서 수정을 한번 해볼 텐데, 저희가 이 API 콜러가 지금은 네이버 뉴스 서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전문 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술 정보 검색이잖아요. 그러면 학술 정보 검색에 대한 API에 호출로 변경해야 되고요. 지금은 뉴스 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학술 정보 검색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제가 드렸었던 API 문서를 켜주시면 되고요. 이 문서에 있는 API로 갈아 끼우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문서에 대한 링크를 복사해 주시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AI로 통해서 변경할 거기 때문에 이 문서에 대한 내용을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 주시고 나시면 이 문서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고, 붙여 넣으신 내용을 통해서 이제 수행해 볼 텐데요. 이 문서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수정해야 될 것은 API 콜러스.ts잖아요. 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골뱅이를 제가 지금 붙였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요 API 콜러 ts라는 파일을 여기에 불러온 거예요. 이걸 불러옴을 통해서, 골뱅이를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불러옴을 통해서 요 내용을 기반으로 작업을 해줘, 혹은 이 파일에 어떤 작업을 해줘 라는 걸 요청할 수 있거든요. 이 위에서도 보시면 링크를 붙여 넣으니까 골뱅이가 앞에 자동으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링크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I 콜러 ts를 다시 그대로 진행해 보면 수정해줘 라고 명령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 API 콜러 ts를 아마 자동으로 이 문서에 맞게 수정해 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대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다려 주실 때까지 다음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은 스키마와 메인 파일에 대한 수정인데요. 스키마는 스키마스 아래 서치 스키마라고 존재하고 있고요. 메인 파일은 가장 src 파일 아래에 바로 main.ts라는 내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역시 지금 하고자 하는 네이버 독서치에 맞도록 변경해줘야 하고요. 네이버 독서치에 맞게 변경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해당 문서가 다시 붙여넣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위 문서를 기반으로 스키마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search schema.ts 이 파일과 main.ts 파일을 수정해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청을 해보면요, search schema와 main.ts 파일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요 MCP 서버의 기준에 맞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커서라는 툴이 사실 어느 정도 도메인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개발적인 용어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많은 부분을 진행해 주다 보니까 개발에 너무 앞으로 무서워하지 말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accept all 이라는 걸 누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accept all을 누르면 자동으로 다 수정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내용도 네이버 독에 맞춰서 다 수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클로드에 붙여 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붙여넣기 위해서 일단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npx를 한번 해보시고요. ts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npx.tsx라고 하고 src/main.ts라고 하면 요 루트 디렉토리라고 부르거든요. 이 점이라는 게 내가 현재 위치한 디렉토리, mcp 템플릿 타입스크립트라는 위치한 디렉토리에서 한 칸 들어가서 src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고요. 그 안에 있는 main.ts라는 파일을 실행하겠다라는 얘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지금은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설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받아서 설정해 주면 될 것 같고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클로드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클로드에 붙여주기 위해서는 우선 클로드를 켜주시면 됩니다. 클로드를 켜주시고요. 이 설정창에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 설정창은 파일 클로드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먼저 다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창에 들어가면 일반 개발자가 존재할 텐데 개발자에 들어와서 설정 편집 눌러주시면 되고요. 설정 편집 들어가 주시면 클로드 언더바 데스크탑 언더바 config.json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 커서로 열어주시면 되고요. 커서로 열어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복사 붙여넣어야 될 내용이 있고요. 복사해야 될 내용은 제가 파일로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바꿔야 될 건 이 화면에 들어와서 아까 그 폴더 위치가 있잖아요. 폴더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폴더 위치를 확인하면 이 내용이 복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이 현재 폴더의 위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더의 위치를 먼저 써줘야 되는 이유는요. 요 클로드가 실행되어야 할 main.ts 파일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고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폴더의 위치를 추가해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폴더의 위치를 복사해서 여기에다 붙여 넣어 주시고요. 여기까지의 위치로 하면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행시켜야 되는 건 main.ts이다 보니까 슬래시하고 src라고 하겠습니다. src 안에 그리고 main.ts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슬래시하고 main.ts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설정이 끝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네이버 시크릿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왜 받아야 되냐라고 하면 이 네이버가 아무 API나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서버가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한된 양만 받아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누가 요청했는지 알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발급받기 위해서 아까 전에 스키마 및 메인 실행 파일 수정이라고 했었던 내용에 있었던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이 화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로그인, 여기 위에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네이버 로그인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갑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간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등록에 들어가시고요. 등록에 들어가서 독스 서치라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사용하는 API는 검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검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환경 추가는 웹 설정으로 하시고, http localhost 4100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등록하기 눌러주시면 아마 만들어진 독스 서치의 화면으로 가 있을 거예요. 이 화면에 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내용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복사해서 여기 추가해 주시고요. 이 시크릿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설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클로드를 껐다 킵니다. 껐다 키면 저희가 아까는 삭제해서 없었던 내용이 다시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러닝이라고 써져 있죠. 이 MCP 툴이라고 하는 망치 모양에서도 동일하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떤 내용으로 실험해보면 좋을까요? 심리학의 학술적 내용을 검색해서 10개 정도의 논문의 링크를 마크다운으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이 친구가 이 MCP 툴을 아마 호출하려고 할 겁니다. 호출하려고 하면 거기서 이 대화에서 허용이라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심리학 학술 논문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다 가지고 오면
한번 링크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갔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링크를 열어보시면 실제로 심리학 학술 용어 표준화 사업이라는 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르네 지라르 모방 이론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또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네이버 학술 검색이라는 내용을 MCP로 만들어서 붙여봤고요. 이걸 통해서 이 인터넷 검색을 클로드에 추가해 보았습니다. 네, 이 일종의 RAG를 구현해 본 건데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네이버 학술 검색 뿐이지만 더 다양한 내용들을 저희가 검색할 수 있는 소스를 만들어서 검색을 하게 된다면 클로드에서 MCP를 통해서 일반 툴에서 이 LLM 툴에서도 나만의 검색을 할 수 있는 툴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MCP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보여주셨던 거 말고 네. 또 이제 약간 좀 비개발자들이 따라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데 또 현우님께서 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또 만드는 또 MCP가 있다고 들었어요. 좀 네. 그 부분은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든 MCP 중에 이전에는 유튜브 데이터 API와 연결된 MCP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스튜디오에 보면 조회수라던가 일일 뭐 데이터라던가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들까지 포함해서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애널리틱스 API와 유튜브 리포트 API를 연결한 MCP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먼저 MCP 인스톨로 해서 main.python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껐다 켰을 때 개발자 탭에 보면 유튜브 애널리틱스 MCP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이 나와 있으면 연결이 된 거고요. 이게 이 친구는 OAuth 인증이 필수적이어서 앱에서 로그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auth-init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놨고 이걸 실행하면 자동으로 이게 열린 걸로 허민님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민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면 이렇게 로그인이 자동으로 될 거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로그인 되면 자동으로 이 토큰 값이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MCP 서버에서 어떤 걸 요청할 수 있을 것 같냐 하면 현재 내 채널은 허민님 채널이 될 것 같고요. 평범한 사업가 채널이 될 것 같고 내 채널에 3개월간의 조회수를 분석해서 어떤 요일에 올렸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지 확인해줘. 거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네. 다음 콘텐츠로 어떤 콘텐츠를 좀 제작하면 네. 좋을지 좀 인사이트도 달라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다음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하면 좋을지 인사이트도 함께 보내줄래? 이런 식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간의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줄 것 같고요.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요일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클로드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파이썬 애널리틱스 기능을 켜놓으면 자동으로 파이썬 코드를 짜서 분석을 해주잖아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요일별 평균 조회수를 볼 수 있고 요일별 평균 참여율을 보여주기도 하고 월별 추이나 그 상위 성과 날짜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마 이 영상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데이터 API와 같이 연결하면 이전에 나왔었던 영상 검색을 하고 그 영상에 대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 리포트 검색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잘 가져왔나요? 네. 그래서 인구 통계학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요청은 끝났는데 보고서를 생성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저희 클로드의 장점이 저런 것 같더라고요. 데이터 시각화를 굉장히 좀 다른 네. LLM 서비스들보다 더 좀 다양하고 또 가독성 있게 네. 좀 저렇게 잘 이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진짜 보고서 형식으로 딱 만들어줘서 다른 LLM은 좀 저렇게 좀 잘 못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클로드 아티팩트로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그 정교화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예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마 리포트를 가져오는 게 리포트를 먼저 생성해달라고 유튜브 쪽에 요청을 하고 유튜브 쪽에서 생성을 해줘야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뒤나 20분 뒤에 다시 조회를 해보면 그 결과값이 제대로 가지고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기존에 API로 호출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약간 에러 나고 하는데 네. 또 그렇진 않네요. 네, 이 친구가 API 단건은 시간초가 많이 안 들었고 그걸 조합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많이 되기는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치셨어요? 계속하기라고 쳤어요. 왜냐면 컨텍스트 윈도우가 끝난 것 같아서 이게 조금 계속 그냥 알아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참 맞아요. 끝날 때까지만. 그래서 참여율 기준으로는 위에서 보면 토요일에 가장 올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네요. 혹시 그 아까 전에 그 컨텐츠 인사이트도 준 내용이 있을까요? 그 옆에서 한번 봐볼까요? 그쪽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쪽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유튜브 채널 시각화해준 내용인데 아까 전에 허민님 채널로 미리 만들어 놓은 내용이고 유튜브 채널 데이터 분석을 하면 25년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전체 기호, 성장률, 요일별 분석, 상위 날짜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 기호에서는 1월, 2월, 3월, 4월에 대한 내용과 그 좋아요나 댓글, 구독자 수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개수 그리고 평균 시청 추이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장률은 이렇게 나와 있고 요일별 분석 나와 있고 그리고 상위 날짜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위 날짜는 조회수 기준 상위 5일로 25일, 17일, 26일, 19일, 20일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요청해 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좀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나 신규 구독자 수들에 대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보면 주요 인사이트까지 좀 제시해 주네요. 네. 주요 인사이트로는 3월 성장세는 2월에서 3월에 넘어가면서 조회수가 62.3% 증가했고요. 그리고 시청 시간도 증가했고 구독자 수도 한 30% 증가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시청 시간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는데 4월에는 283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지금 계속 평균 시청 시간이 늘어나는 컨텐츠를 만들고 계신다라고 열심히 해야겠네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 요일별 분석 문서에서는 월요일 가장 크다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제대로 못 해봤는데 월요일이 3,000건이고 나머지는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애초에 유튜브를 새로운 영상을 올린 날짜와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건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 내용이 상위 성과일로 보이는데 3월 중순부터 말에 집중적으로 조회수 상승이 있는 것 같아요. 3월 17일과 25일 많은데 그때 혹시 어떤 사건이 있으셨는지 뭐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무슨 일 있었지? 네, 그래서 네. 17일과 25일 이런 요소가 있고 전반적인 성장은 1월부터 3월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과 이전에 말씀드렸던 유튜브 데이터 API와 조합을 해보면 어떤 컨텐츠가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나의 채널 자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그 MCP가 좀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네. 기존에는 API를 하나하나 호출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했다면 저렇게 여러 개의 MCP들을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 그 네. 안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보고서 형식으로 저렇게 답변을 해주는 게 좀 굉장히 좀 유용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네. 뭐 지난번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저렇게 정말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렇게 그냥 LLM의 어떤 네. 엄청난 성능과 이미 값이 매겨져 있는 어떤 그 데이터를 저렇게 조합해가지고 빠르게 인사이트나
그 내가 다음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좀 액션 플랜까지 좀 제시를 해주니까 좀 네. 이전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본 게 뭐 이렇게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커스터마이징하는 좀 네. MCP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제가 느끼기엔 아직까지는 좀 비개발자들이 하기에는 좀 네.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개발자분들은 되게 또 쉽게 좀 한번 맞아요. 그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좀 난이도지 않나라는 맞아요. 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지금 시대에 이런 AI가 굉장히 좀 발전하면 할수록 과연 네. 비개발자들은 네. 어느 정도 수준의 코딩 지식, 네. 개발 지식을 가져야 되는지가 좀 네.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해지지 않았나라는 좀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약간 그 부분에 네. 대해서도 또 컨텐츠로 좀 계속 다뤄주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관련해서 또 MCP 관련해서는 좀 계속 다룰 네. 예정이고 또 다음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또 오픈 AI에서도 이제 SDK라는 것들 통해서 이제 좀 비개발자들도 이렇게 MCP를 호출을 해가지고 그 클로드처럼 약간 근데 클로드처럼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오히려 네. 요 요소들에 대해서 그 더 개발적인 요소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네. 이것도 사실 저는 한번 랩핑해서 미리 만들어 놓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걸 추후에 자신만의 플랫폼에 붙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 그거에 관련된 오픈 소스도 몇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것도 함께 소개시켜드려 보면 네네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저희가 좀 잘 준비해서 한번 컨텐츠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나눴던 거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한 번 더 다룰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비개발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템플릿을 좀 잘만 만들어 놓으면 네. 커서나 이런 툴을 활용해 가지고 좀 네.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또 나와주셔서 또 이렇게 MCP 가장 좀 요즘 화두인 MCP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나오셔서 또 이걸 또 어떻게 더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